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에 좀 다른 이야기를 어제 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을 정말 공포로 뒤덮은 SVB 파이낸셜 사태와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 두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 투자라와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었죠. 자, 이 지표는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지표이고요. 이 고용시장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그 상원이랑 하원 청문회에서 이 파월이 고용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위험이 남아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전 전주가 190K였고 예상치가 195K였는데 실제는 200을 넘어서 211K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을 조금 더 늦출 수 있을 거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면서 시장이 잠깐 반등했는데 이 SVB 사태로 완전히 다 반납을 해버리고 역대급 하락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미국 은행주 일제히 하락이라고 하는데 뭐 미국 모든 지표들이 다 곤두박질 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S&P까지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SVB 파이낸셜이 이 벤처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테슬라도 뭐 5%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JP 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같은 은행주들은 더 많이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번 달 들어서 4% 이상까지 한번 갔었는데 지금 다시 3.93%로 좀 크게 하락을 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지선을 그어 놨는데요. 하향 이탈해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20.3K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20K까지 내려가면은 이게 매입 구간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이게 합리적인 얘기이고요. 어쨌든 20K면 충분히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인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텔레그램에서 제가 맥디님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실현 가격이 19.7K까지 가게 되면 이 가격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거나 저항선의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19.7K에서 이게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이걸 뚫고 다시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대응 방법들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CVD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뭐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는 그림이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특정한 어떤 매물대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자, 밑에 이제 CVD 차트 보시면 대부분의 고래들이 매도를 했는데 가장 큰 고래인 이 갈색 고래의 경우는요. 자, 여기까지 매도를 했다가 자, 요 지점에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고래의 경우는 이제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홀딩을 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게 이제 CVD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이제 공포에 좀 사로잡혀 가고 있고요. 3일 전에 58까지 올랐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시장이 공포 분위기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VB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SVB 주가가 자, 최대 350 부근에서 지금은 100 미만으로 거의 8, 90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상장 이후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역대급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자, 이 SVB 그룹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회사입니다. 여기 SV가 바로 실리콘밸리의 약자인 거죠. 자, 이 은행은 1983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역사가 꽤 되고요. 이 실리콘밸리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 벤처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실버게이트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실버게이트와는 사실은 좀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굉장히 지금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거는 다른 이 비슷한 은행들 그리고 관련 은행들도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 이 SVB 파이낸셜이 재무 상태 강화를 위해서 대부분의 증권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지금 조달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얘기는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은행들의 예금이 이제 바닥날 수 있다는, 그렇게 돼서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난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은 청산을 하거나 남은 자산들을 모두 다 매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연쇄 도산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은행들이 연쇄 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미국 금융권에 엄청난 유동성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연쇄적으로 이 금융권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은 대출을 통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기술주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선에서 미국 금융당국에서 저지하고 막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자산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이 관련된 은행 10개의 목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해줬는데, 자, 이런 회사들의 이제 티커를 만약에 뭐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많이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은행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차피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요, 시장 전체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비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 SVB 그룹은 이 가상자산 시장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웹3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블록체인이라든지 웹3 기반의 어떤 기업들에게도 많은 또 대출들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지는 단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제가 아까 전에 비트코인 지지선 말씀을 드렸죠. 20K, 19.7K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바닥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씩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알트코인은 지금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금물이고요. 비트코인 위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제외하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걸 다 매도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대응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건 또 개인마다 본인의 수익권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모아나가야 되는 시점이 맞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준 부의장이요, 이제 은행권에 대해서 암호화폐 투자 관련 이 가이드들을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VB 사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래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또 새벽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이 쿠코인이라고 이제 글로벌 10대 거래소에 들어가는데, 이 뉴욕 금융당국에서 이 쿠코인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기소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시장에서는 뭐 악재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정도의 범위로 또 이게 흘러갈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SEC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이 마이클 소넨샤인이라고 이 그레이스케일 CEO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SEC에 맞서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좀 지지하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SEC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난해 6월에 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를 현물 ETF로 출시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SEC가 거절했어요.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그냥 굴복하지 않고요, SEC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소송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근데 이 SEC보다는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재판부 판사들이 GBTC의 현물 ETF 전환을 허용하지 않은 이 SEC의 결정과 주장에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자, 이 얘기는 SEC가 본인들의 어떤 논리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논리가 문제가 되느냐. SEC는요, 이미 선물 ETF를 승인을 했죠. 근데 현물 ETF와 선물 ETF가 뭐 따로 노는 건가요? 두 개는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돼서 가는 거죠. 사실상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건데, 계속해서 SEC는 가격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물 ETF를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SEC가 충분한 논리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쟁점은요, SEC는 선물과 현물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와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명확한 논리가 없다면 재판부에서는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GBTC 어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소송이 제기됐을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50% 가까이까지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마이너스 34%다. 이렇게 됐다는 건요, 지금 재판에서 굉장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 GBTC가 드디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출현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논리들을 펼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레이스케일이 만약에 성소를 하게 되면요, 이 GBTC를 이제 현물 ETF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은 유사한 다른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토큰포스트의 기관 이 칼럼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했던 얘기인데, 지금 시점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시장이 바닥에 있는 시점이죠. 지금 이 시점이 현물 ETF를 승인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선물 ETF를 승인했던 시점이 2011년 11월인가 그랬어요. 자, 그 이후로요, 제 차트를 못 가져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선물 ETF를 승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숏을 통해서 이 시장을 오히려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현물 ETF에서는 이제 롱 포지션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바닥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타델 같은 그런 글로벌 1위 헤지 펀드들도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아침에 좀 급하게 준비를 해서요,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이나마 유익한 어떤 시선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